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오후 4시 30분 국회 소통관을 찾아서 15분간에 걸쳐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간헐적으로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 문건의 작성자 출처가 확인이 돼야 그것이 어떤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얘기가 좀 되지 않는 것이 될 텐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말하는 괴문서라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른바 고발장과 관련된 이러한 문서의 어떤 신뢰성 자체를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와 한동훈 검사장 사안 두 건을 묶어서 고발장을 쓴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도무지 검사가 작성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발 사주를 통해서 나한테 유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국회로 부르면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자신은 이 고발장 작성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동 이런 것과 전혀 자신은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항변을 한 것이고, 이 대검에서 어쨌든 업무상으로 이 손준성 검사와 이러저러한 관계가 깊지만 업무상 외의 그 다른 부분까지 그 부분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손준성 당시 이 정책관이 수사정보정책관이 뭐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자신은 알 도리는 없지만 자신은 이 사안과 관련이 없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이 부분을 지시한 것처럼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강하게 맞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 고발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다. 그렇게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서 디지털 문건의 출처라든지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이 이제 이 제보자를 공익 제보자로 인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납득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섭나? 저 하나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되나? 당당하게 하십시오. 라고 여권을 향해서 강력하게 또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동안에 뭐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조금씩 입장을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전격적으로 자신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강도 높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윤 전 총장은 왜 지금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사안 자체가 이제 윤 전 총장으로서는 가랑비에 옷 젖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뭐 여러 이렇게 해명을 하고 캠프 인사들도 나가서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또 김웅 의원도 해명을 하고 했지만 어쨌든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는 것은 전혀 자신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이슈의 흐름을 일정 정도 좀 끊어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느낀 것 아닌가 하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검찰에서는 이 손준성 검사의 업무용 PC 등을 포렌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킥스 형사사법 시스템에 이제 송 검사가 접속해서 판결문 등은 내려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제보자의 휴대폰, 거기에 이제 이른바 김웅 의원과 주고받았다는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등등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국회 국정조사 문제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건 자체가 이렇게 장기화할 이슈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이 야당 내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강력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면서
이른바 윤석열 후보와의 양강구도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윤 후보를 앞선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맞대결에서도 홍 후보가 또 승리하는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로서는 외부에서의 여러 가지 이른바 폭탄들, 뭐 아내 의혹, 장모 의혹, 거기에 더해서 또 이런 고발 사주 의혹까지 덮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홍준표 후보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내후외환에 처한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했지 않나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 하나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됩니까? 뭐 이런 얘기는 어쨌든 이 이른바 반문 진영의 상징으로서의 윤석열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고 하고 싶은 그런 노림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에, 그러니까 왜 윤석열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을 때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시간이 갈수록 이 분명치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갸웃갸웃하는 흐름이 커졌다. 이것이 저는 윤석열 후보의 진정한 위기라고 봅니다. 이번에 고발 사주 의혹, 뭐 각종 장모, 뭐 아내 의혹, 뭐 이런 등등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한 그런 신뢰성,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주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저는 가장 큰 윤석열 후보의 어떤 위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애초에 정치권에 진입할 때는 뭐 보수를 넘어서 중도 진보까지 포괄하는 압도적인 뭐 대선 승리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에 보인 행태는 어떻게 보면 중도 진보는 뭐 따로 떼어놓고 이제 보수 쪽에 상당히 좀 치우친 그런 행보들을 좀 많이 보이지 않았나. 그러면서 애초에 기대했던 어떤 확장성,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어떤 아쉬움,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라든지 경준위 과정에서 있었던 이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과 관련된 이 지리한 공방, 이런 것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전혀 도움이 저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과감하게, 그리고 선 굵게 행보를 해 가면서 자신의 컨텐츠를 빨리 하나씩 이렇게 보따리를 좀 풀어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여러 가지 공세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공작이다, 이건 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 이렇게 방어하는 데만 급급한 이런 식이 돼 가지고는 앞으로도 험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조금 더 지지율을 확장하고 현재의 이 국면에서의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얘기를 좀 더 공세적으로 자신감 있게 내놔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지금 윤석열 후보의 위기의 핵심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번 이 고발 사주 의혹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손준성 검사가 뭐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보냈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검찰의 감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손 검사에게 고발을 준비해라, 고발을 해라 라고까지 지시를 했을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그것은 윤 후보의 주장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어떤 수사가 될 일도 없거니와, 이게 윤 후보 입장에서 이렇게 과연 뭐하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측면에서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건 저의 판단인 것이고, 각자의 주장이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향후에 이 부분은 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이 좀 더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한 감찰, 또 기타 포렌식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서 좀 빨리
진상을 밝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